외신 브리핑 시간입니다. 그리스가 요구한 긴축 이행 시간을 2년 더 연장할 경우 최소 325억 유로의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블룸버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블룸버그 통신은 트로이카의 실사 보고서를 입수해 그리스의 긴축 이행 기간을 오는 2016년까지 2년 더 연장할 경우 총 325억 유로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에게 2년이라는 재정 감축 시간을 더 줄 경우 2014년까지는 150억 유로, 2015년에서 2016년까지는 176억 유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프로그램 리스크가 매우 높은 상태라면서도 안토니스 사마라스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가 재정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뚜렷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상반된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을 결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제출될 내용이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이날 회의를 갖고 그리스에 315억 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유럽연합이 내년부터 유럽에 취항하는 해외 항공기들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유예키로 결정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다른 나라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으로 분석됐는데요. 관련된 내용 로이터 보도입니다. 지난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코니 헤더가드 EU 환경 및 기후변화 집행위원은 해외 항공사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한 방침을 잠시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EU는 내년부터 항공 분야에서도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행해 유럽을 오가는 항공기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EU의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미국,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 국가와 EU 내 일부 항공사, 에어버스 등 항공기 제조사 등이 반발함에 따라 시행을 늦추기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헤더가드 집행위원은 보다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는 잠시 시계를 멈추기로 했다면서도 이것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라 배출권 거래 제도에 대한 논의가 UN 내에서 진전을 얻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국제 민간항공기구의 논의가 결실을 맺지 못할 경우 EU의 조치는 자동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제 민간항공기구는 글로벌 항공사들에게 이산화탄소 배출 부담을 지게 하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불고 있는 셰일가스 개발에 대한 붐으로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원유 산유국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마켓워치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밤 마켓워치 보도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는 오는 2020년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전통적인 산유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올라설 경우 세계 에너지 지도를 바꾸고 지정학적인 구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2030년경에는 순수 공급 국가가 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될 수 있는 배경으로는 최근 미국에서 불고 있는 셰일가스 개발 열풍이 지목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 초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셰일가스 생산을 적극 지원해 액화 천연가스 산업을 핵심적인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고 2016년부터는 미국을 LNG 수출국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전체 에너지의 2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10년 내에 수입량을 지금의 일간 1,000만 배럴에서 400만 배럴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